이것이 마르코 루비오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쿠바 국영 석유회사 쿠페를 상대로 나서면서 워싱턴에서 스캔들이 터졌고 그는 이 위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협정은 플로리다에서 쿠바로 대규모 연료 화물을 보내기 위한 길을 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이 사건은 이미 정권의 에너지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휘발유와 디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항구, 탱크, 트럭, 국영기업, 소위 민간 부문, 전용 위험, 그리고 섬 안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오래된 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럴 게이블스의 본사를 둔 벵가드 에너지 회사는 25만 배럴이 넘는 디젤과 휘발유를 쿠바의 민간 구매자들에게 운송하려 했으며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쿠펠과 연계된 구조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가 국영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정권이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다고 비난하면서 쿠바 국민들이 정전, 줄서기, 그리고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계획의 순조로움은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심각합니다. 항구, 창고, 트럭, 유통을 모두 통제하는 정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쿠바에 연료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리적 구조가 쿠바 국가에 묶여 있는데 그 제품이 어떻게 민간 부문에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슨 의도였을까요? 왜 브라질이 이제야 반응했는지 지금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2026년 6월 11일 쿠페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는 쿠바의 석유와 가스 구조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관할권 내에서 해당 기업의 자산과 이익을 동결하며 미국 내 어떤 회사든지 이 기업과 거래를 시도할 경우 위험이 커지게 만듭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쿠페트가 자유시장에서 운영되지 않아서입니다. 쿠바 정권은 연료를 특권을 보호하고 보안 구조를 유지하며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동안 가정들은 정전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힘을 얻은 이유는 쿠바인들이 휘발유를 구하려고 오래 기다리고 산업활동이 마비되며 정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탄압기구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시기관들은 거리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정권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건에 불을 붙인 협정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벵가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쿠바로 대량의 연료를 보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거래는 25만 배럴이 넘는 디젤과 휘발유를 다루고 있었으며 쿠바의 민간 구매자들에게 판매가 약속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화물이 쿠바 항구를 통해 들어와야 했습니다. 국영 시스템에 연결된 저장소를 사용하고 탱크로리 트럭으로 섬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그 계획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 협정의 가장 그럴듯한 버전을 무너뜨리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쿠바 내에서 누가 감시합니까? 한 회사가 서류에 서명하고 통제를 약속하며 제품이 정권에 재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항구에 도착해서 탱크에 들어가고 트럭으로 나가면 실제 감시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쿠바에서는 민간 사업가가 군 당국이나 보안 요원의 명령에 쉽게 맞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은 항구에 있습니다. 유조선은 허가, 접안, 항만 서비스, 보안, 요금, 그리고 현지 운영이 필요합니다. 마탄사스는 연료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인프라가 독립적인 민간 부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민간 구매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정권은 이미 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점은 저장 단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화물은 탱크, 계측, 펌핑, 그리고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커페트는 섬에서 석유 및 석유 제품을 지배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논의에 포함됩니다. 또 수입, 무역, 큐바 메타이스 관련 시맥스, 큐바 메타이스 등도 언급됩니다. ligadas à importação, comércio e distribuição. 이 기관들이 화물을 다루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흐름을 통제한다면 그 계약은 단순한 민간 판매가 아니라 쿠바 정부를 위한 허점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유조처에 있습니다. 저장된 후 연료는 구매자에게 운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쿠바에는 수십만 배럴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차량이 없습니다.
연료를 대규모로 운반할 수 있는 트럭들은 보통 정권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배송은 전용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량의 규모 또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배송, 운송, 식품, 발전기, 서비스에 디젤과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쿠바의 민간 부문은 완전한 자유도 없고 이런 규모의 부담을 혼자 감당할 충분한 구조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연료가 남는다면 그 연료는 누가 가지게 될까요? 남독이 부족하면 누가 재판매를 막을 수 있나요? 정권이 경로를 통제하면 목적지는 누가 정하나요? 이 점에서 루비오의 세제가 아픈 곳을 찌릅니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국민과 독립적인 기업가들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독재 정권에는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계는 쿠페테에 의존하는 운영에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국영기업이 표적이 된 이유는 에너지와 정치적 통제가 만나는 지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연료를 받기 위해 그 회사가 필요하다면 그 사업은 생각만큼 독립적이지 않은 셈입니다. 하바나는 워싱턴을 비난하며 제재를 쿠바 국민에 대한 처벌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익숙합니다. 정권은 내부 구조가 무너질 때마다 항상 외부의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주장과는 다릅니다. 정부는 유입과 분배 모두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죠. 결국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일반 쿠바인들에게 이것은 냉장고가 꺼지고 상업이 침체되며 교통이 줄어들고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의 개인은 정치적 위험입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쿠바의 연료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 운송 트럭, 구급차, 병원 발전기, 구호품 배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순찰차, 정치동원 버스, 경찰차, 감시 체계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루비오라 바로 그 위험을 겨냥합니다. 독재 정권에서는 희소한 자원이 중립적인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받게 됩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인도주의적 대안은 카리타스와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방법이 구호 트럭에 연료를 공급하고 식량을 배급하며 빈곤 지역을 지원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길로 보입니다. 루비오는 정치적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포위를 강화했습니다. 쿠바 독재 정권은 연료, 자금, 그리고 허점이 필요합니다. 쿠페트에 대한 제재는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이런 허점 중 하나를 막습니다. 이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민간 부문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실제로는 쿠바 정부에 의존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루비오가 그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쿠바 국민들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전기 없이, 휘발유 없이, 자유 없이 만든 같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방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